오늘은 제 몸뚱이를 가지고 다이어트 동기부여를 시켜드리겠습니다.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마른 체형이어가지고 솔직히 살이 안 찔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아니더라고요. 그것도 막 에너지 넘치게 막 뺄뺄거리고 돌아다니면서 흥청망청 놀던 20대까지는 먹어도 솔직히 살이 잘 안 쪘는데, 이게 30대 들어서면서 결혼하고 애 키우고 뭐 이런저런 일 벌렸다가 다 말아먹고 돈 날리고 막 빚 생기고 뭐 이런 아시죠? 뻔한 이야기. 뭐 그러다 보니까 막 정신이 피폐해지면서 막 몸도 망가지더라고요. 막 사니까 살이 막 찌던데요. 이게 치킨 먹고 라면 먹고 떡볶이에 피자 먹고 삼겹살에 곱창 치즈 스틱 뭐 햄버거 감자튀김 진짜 많이 먹고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습니다. 몸도 답이 없어졌어요. 사실 이때 결정적으로 막 제 리미트를 풀었던 게, 아내가 이제 임신하면서 만삭 사진을 찍자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같이 놨습니다. 아니 왜 임신에 아내가 있는데 왜 제 배가 아내랑 비슷하게 나오는 건지, 아내가 먹고 싶다는 거 그냥 같이 먹고 막 그러니까 막 진짜 뚱뚱해지더라고요. 근데 뭐 이게 또 저도 이게 밥줄인데 배 나오는 아저씨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살을 뺐습니다. 거의 한 20kg 빼는데 한 4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뺐냐고요? 뭐 별거 없습니다. 제가 유튜브에서 말하는 대로 저도 뺐어요. 그게 제가 늘 회원들한테 가르치던 방식이니까 당연히 저도 똑같이 해야겠죠. 자, 그러면 그 방법에 대해서 이제부터 제가 좀 심플하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 살이 쪘다는 건 내 몸에 잉여 칼로리가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잉여 칼로리를 만들어서 내 몸을 살찌게 만든 주범인 오지게 먹던 음식량을 먼저 줄였습니다. 특히 탄수화물을 기름에 쪄려서 이 튀긴 것들, 그리고 이제 탄수화물들 이런 것들을 먼저 줄였는데, 근데 이게 또 찌는 동안 막 먹던 버릇이 있으니까 이거를 갑자기 안 먹으려니까 탄수화물 금단 증상이 오는 거 있죠. 그러면서 진짜 우리 회원들 진짜 힘들겠다, 완전 100% 공감하면서 막 눈물을 흘렸는데, 이 탄수화물 금단 현상으로 가장 두드러지는 게 있습니다. 분명히 뭔가 건강하게 끼니를 먹어도 이 탄수화물을 원래 많이 먹다가 이걸 넉넉히 안 먹으면요, 밥을 먹기는 했는데 이 식사가 끝나도 그 포만감이 막 충분히 제대로 충족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요. 막 평상시에는 막 한 끼 밥 2공기는 막 그냥 비우겠는데, 이거를 탄수화물을 줄이면서 밥을 반 공기만 먹으니까 이게 막 미치는 거죠. 근데 이게 무조건 밥을 적게 먹은 게 아니고 대신 고기를 많이 먹어도 그 밥을 안 먹는 데서 오는 그 찜찜함이, 그 뭔가 공허감이 사라지지가 않아요. 이렇게 탄수화물을 줄여서 오는 금단 현상을 이겨내기까지는 한 열흘 정도 걸립니다. 이 금단 현상을 이기려면 한 열흘간은 무조건 탄수화물을 폭주하면 안 돼요.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.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폭주하는 리스크를 줄이고자, 안 그래도 지금 막 땡기는 탄수화물들을 내가 배가 고프기 시작한다면 내가 못 참고 막 먹어버릴 걸 아니까 애초에 식사를 할 때 클린한 단백질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. 잎채소랑 함께요. 그래야 포만감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가거든요. 그래도 다행인 건 제가 양상추를 진짜 좋아하거든요. 대부분의 잎채소를 다 좋아합니다. 그래서 막 양상추 반 통에 오리엔탈 드레싱 막 뿌려가지고 부채살 스테이크를, 부채살을 한 600g씩 구워 먹었어요. 물론 오리엔탈 드레싱은 칼로리가 좀 높은데 그래도 뭐 이건 그 전에 먹던 거에 비하면 많이 줄인 거니까 이거는 타협을 안 했습니다. 오리엔탈 드레싱 먹은 대신 운동을 많이 하면 되니까요. 이렇게 단백질을 먹다 보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꼭 마트나 정육점 세일할 때 가서 수입산 소고기 뭐 100g당 한 막 2,000원대 할 때 한 5kg씩 사둡니다. 막 롯데마트, 이마트, 트레이더스, 코스트코, 그 외에 막 인터넷 쇼핑몰까지 다 찾아가면서 가성비 좋은 데를 찾아서 많이 구비해두고 이거를 제가 뭐 직접 소분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씩 덜어놓고 먹습니다. 닭가슴살도 가끔 먹긴 했는데 솔직히 저는 닭가슴살보다는 막 돼지나 소고기가 훨씬 좋아서 닭가슴살은 아주 가끔 생닭가슴살 오븐에 막 허브솔도 쳐가지고 바짝 구워 먹으면 또 그 나름대로 맛있더라고요. 뭐 양념된 시판에 파는 것들은 가끔 별미를 사 먹곤 했습니다. 또 제가 연어를 좋아하는데 이 트레이더스 이런 데서 5kg에 한 5만 원대 하는 거 사서 이거 다 잘라서 소분해 놓고 얼려 놓으면요, 다음에 필요할 때 내가 꺼내놔서 자연해동 시킨 다음에 김이랑 뭐 케이퍼랑 뭐 양파 같은 이런 샐러드랑 해가지고 화이트 제로 무알콜 맥주랑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. 진짜 많이 먹었어요. 그리고 노브랜드 데리야끼 닭꼬치에 양배추, 그 다음에 저지방우유나 화이트 제로 같이 또 많이 마셨고, 그리고 황태 에어프라이기 돌려가지고 청양고추에 간장이랑 같이 먹는 이거 또 저녁으로 진짜 많이 먹었어요. 여기에 화이트 제로도 같이 많이 먹었고, 먹는 거는 거의 이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. 뭐 아니면 평소 일반식을 먹게 되더라도 항상 탄수화물 줄이고 밑반찬 많이 먹고, 뭐 찌개를 먹더라도 아무래도 국물이나 이 짭짤한 것들, 간된 것들을 많이
먹으면 당연히 밥이 땡기거든요. 이게 나트륨 때문에 살이 찐다 이런 단순히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걸 먹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땡기게 만드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절제했던 편이고요. 그 외에 뭐 면, 빵, 밥, 군것질 이런 거 다 줄이고 단 거는 거의 안 먹으려고 했고 그다음에 가끔 과일은 먹고 뭐 이 정도로 식단 관리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운동을 해야겠죠. 근육 운동은 한 40분에서 50분씩 주 3에서 5회 정도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웬만하면 진짜 무조건 다 걸어 다녔어요. 보통은 1km 걸어가는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리니까 요거 시간 안배 다 해가지고 뭐 미리 나가던가 아니면 여유를 좀 두고 항상 걷는 양을 많이 늘렸는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결국에 절대적 걷기량이 진짜 중요하거든요. 보통은 거의 1km를 걸으면 자기 체중 정도의 칼로리가 줍니다. 그 당시에 제가 90kg였으니까 1km를 걸으면 90칼로리 정도 되잖아요. 그럼 주당 50km는 걸어야지 한 4,500칼로리 쓰는 거고 거기에 호흡이 가쁜 근육 운동들을 해준다면 일주일에 한 근육 운동을 한 총 200분 정도 쓴다 가정하면 10분에 제 몸무게 1.5 곱해서 칼로리 소모량 잡고 주에 대략 한 3,000칼로리 정도 쓰게 만드는 거죠. 그래야 한 7,500칼로리 정도 쓰는 거니까 1kg의 체지방이 7,700칼로리니까 거의 주당 1kg씩 빼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. 물론 식사량이 기초대사량 언저리만큼 먹는다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 말씀드린 제 식단처럼 먹으면요 실제로 섭취 칼로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그리고 칼로리를 갖고 있는 단백질들은 에너지원으로 가기보다는 또 제 몸에 운동을 한 후에 또 보충해줘야 되는 용도로도 쓰이기 때문에 온전히 에너지를 다 가진 않거든요. 그리고 지금 제가 계산한 게 사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.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이 일상생활 대사량, 또 고단백, 고식이섬유의 이런 소화 대사량, 또 고강도 운동을 했을 때 내 몸 상태가 EPOC 상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추가 소모되는 이런 에너지 것들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일주일에 이렇게 식단하면서 한 번씩 우리 와이프랑 맛있는 거 적당한 선에서 먹어도 그냥 살이 1kg씩 쭉쭉 떨어집니다. 별거 없어요. 이게 그냥 끝입니다. 여기서 핵심은 탄수화물 먹는 것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차근차근 탄수를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좋아하는 단백질과 잎채소류의 음식들로 식단을 안정시키는 게 중요하고 정말 참다 미치겠을 때 목적지까지 잘 가고 있는 나를 위해 중간 보상 개념으로 가끔씩 이벤트로 맛있는 거 먹고 또 운동도 꼭 해야 되니까 근육 운동 항상 신경 써서 하고 다치지 않게 그다음 많이 걷고 이게 답니다. 이렇게 쭉쭉쭉쭉쭉 살을 빼서 감량기가 끝나면 약간의 탄수화물들을 다시 섭취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식단과 운동량을 조절하는 거죠. 그때부터는 유지어터가 되는 거니까요. 그래서 감량기 때에는 감량을 위해서 분명히 내가 섭취한 에너지 대비해서 활동으로 소모시키는 에너지가 많아야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의 에너지로 쓰이는 건데 이게 나중에 유지해도 될 만큼 만족스러운 상태가 되었다면요. 이젠 유지어터가 되는 겁니다. 계속 감량되는 식단과 감량하는 막 엄청난 활동을 할 수는 없어요. 적당히 먹고 적당히 운동하는 삶의 패턴을 어느 정도 살을 뺀 이후에 이런 패턴을 잡아 나가는 거예요. 그렇게 유지어터에 들어서면 그 다음 목표가 뭐냐 하면요. 적당히 잘 먹고 운동하면서 자기 키에서 100일 뺀 몸무게에 골격근량이 자기 체중의 50% 이상, 체지방률이 8에서 12% 정도의 몸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.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키 175에 여기서 100을 빼면 75kg에 골격근량이 지금 38에서 39, 뭐 많이 나올 때 40kg까지 나오기도 하는데 체지방률은 한 8에서 12% 오가면서 이렇게 몸을 유지하고 살고 있습니다. 물론 사람마다 이 기준은 다르겠지만 다이어트 딱 끝나고 나니까 당연히 이 몸 아닙니다. 이게 목표인 거예요. 그래서 이 목표까지 좀 다 도달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저는 이게 딱 보기 좋고 몸도 가볍고 굉장히 테크니컬하고 그다음에 체력적으로나 뭐 정신 상태나 뭐 마음 상태나 이런 것도 안정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부상 없이 꾸준히 운동을 계속 해나가면서 식사를 잘 구성해서 먹으면요 골격근량이 조금씩 올라갈 겁니다. 근데 저는 거의 뭐 몇 년째 이 몸에서 큰 발전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마 뭐 게으름이 문제겠죠. 뭐 아무쪼록 생각보다 대단한 것도 없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. 다만 근데 이렇게 하려면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. 우리는 지금 육체적 관점에서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. 보이는 나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. 보이는 나인 이 몸뚱이는요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으로 대충 정량 계산하면서 하면 됩니다. 근데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이 감정과 식욕에 대한 영상인데 이 보이지 않는 생각, 정신, 마음 이런 것들은요 사실 물리적 화학적으로 정량 측정해서 막 내가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나를 굉장히 잘 컨트롤하는 게 핵심이고 중요합니다. 내가 왜 몸을 바꾸려고 하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이전에 올려놓았던 다이어트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요. 내 의식의 상위에 몸을
바꾸겠다는 이 집념이 서야 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전엔 아니었지만 꽤나 오랜 시간, 몇 년 동안은 어느 정도 좋은 몸으로 살아왔고, 그래서 제 자아에 이 의식이 스며져 있어요. 저는 당연히 인생은 좋은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런 생각과 의지가 항상 그냥 박혀 있습니다. 그래서 몸이 망가져도 다시 막 주먹으로 막 뇌를 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윽박을 지르면 어느 정도 좀 복구가 됩니다. 근데 안 그랬던 사람이 앞으로 그렇게 살려면 이렇게 의식의 상위에 반드시 좋은 몸으로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막 박제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. 근데 이걸 제가 한 10년 동안 진짜 많은 사람들 PT 하면서 솔직하게 느낀 건데, 이거 진짜 솔직한 거예요. 이거 얘기 안 해줄 거예요. 이건 단순히 그냥 의식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걸 막 억지로 의식하는 걸 넘어서서 아예 그냥 막 무의식에 박아 넣어야 되거든요. 그 무의식에 박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뭐 목표 적기, 목표 말하기, 또 목표를 이루었을 때 상황을 떠올리면서 막 기분 좋은 생각하는 거. 예를 들어서 막 내가 원하는 뭐 좋은 몸이 됐습니다. 그럼 사람들이 나를 보고 막 부러워하거나 진짜 몸 좋은 거 같아, 대박이다. 아니면 나를 인정해주고 막 다르게 대우해준다거나, 아니면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내 몸을 보고 막 호감을 느낀다거나, 뭐 이런 것들이죠. 사실 결혼 안 했으면 이 세 번째가 제일 강력한 에너지를 주는데, 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무조건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.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하나씩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이 다이어트 동기부여라는 게 그냥 이 사람도 이렇게 했네, 와 대박이다, 나도 이렇게 해야지, 단순히 이런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, 그건 그냥 의식을 해본 건데, 말씀드렸잖아요. 이거를 막 여기에 박아야 된다고. 근데 단순히 그런 것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요.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다이어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목표를 적고, 목표를 말하고, 목표를 이뤘을 때 상황을 떠올리면서 기분을 막 좋음을 느껴보고,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무조건 된다라는 이런 무조건적인 확신이 필요한데, 요거에 대해서는 내용이 조금 더 진지해지고 깊어지기 때문에 요건 다음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